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넥스틸의 기업 분석과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1,500원, 퍼 1.57에도 망설이는가?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의 상황을 알기 위해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매출이 강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스틸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 봉 형태의 철강 제품을 강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연 코일이 필요합니다. 열연 코일은 제철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얇은 쇠가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돌돌돌 말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연 코일은 매우 무겁습니다. 현재 넥스틸 본사 공장은 포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 본사 공장의 위치를 살펴보면 바로 포스코 옆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넥스틸은 포스코 옆에 위치하여 원재료 수급에 용이하고 운송비 절감 측면에서 타 업체 대비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한 열연 코일을 가져와서 봉 형태로 만들기 위해 동그랗게 만드는 성형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양 끝을 용접한 다음 이를 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작이 완료됩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평평했던 열연 코일을 봉으로 만드는 과정은 나름의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관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석유나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굴착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거나 지하에 있는 석유,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제품을 유정관, OCTG라고 부릅니다. 넥스틸의 유정관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석유, 가스, 물 등을 이동시킬 때 사용되는 송유관, 라인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건축에도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부산의 광안리 대교는 직경 2.5m, 두께 2.8cm의 대규모 광관을 이용하여 건축되었습니다. 해상 교각 하부 기초에 사용이 되어 물을 막고 콘크리트를 채워넣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상 풍력발전소 하부 구조물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제품을 모노파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넥스틸의 수출과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수출 비중이 무려 76.99%나 됩니다. 예전에도 수출이 많기는 했지만 점점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넥스틸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순이익도 2022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넥스틸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27.12%나 됩니다. 2023년 1분기에는 33.48%를 기록하였습니다. 웬만한 IT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도 내기 힘든 매우 놀라운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유사 기업은 세아제강과 휴스틸입니다. 세아제강과 휴스틸의 퍼 평균이 1.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봐왔던 비교 기업 중 매우 낮은 평균입니다. 최근에는 18.1이라고 해도 낮다고 생각할 텐데 1.81의 비교 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산정을 위해 미래 가치가 아닌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의 실제 당기순이익 1,913억 원을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공모가 11,500원 기준 넥스틸의 퍼는 1.57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비교 기업과 넥스틸은 퍼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비교 기업을 알아보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도 매출의 94%가 강관 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의 현재 퍼는 2.46입니다. 세아제강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2022년은
매우 놀라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세아제강이 밝힌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톤당 98만 5천 원이던 제품이 2021년에는 138만 9천 원이 되고 2022년에는 181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갑자기 제품의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제품의 원재료인 열연 코일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열연 코일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원재료의 오름폭보다 제품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교 기업인 휴스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도 강관 제품의 매출이 96.5%입니다. 휴스틸의 현재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1.08입니다. 퍼가 1이라는 얘기는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시가총액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스틸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휴스틸도 2020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휴스틸의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정도인데 매출이 1조이고 당기순이익이 2272억 원인 상황입니다. 휴스틸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세아제강과 똑같이 2020년부터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역시나 원재료가 상승한 가격폭보다 제품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의 가격을 살펴보면 톤당 1000달러를 전후했던 강간의 가격이 2021년, 2022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전가는 단 1년 사이에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그 뒤로도 20%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같은 업체들은 제품 가격에서 열연 코일,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마진율이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제품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유례가 없는 매우 큰 이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없이 상승하기만 했던 유전간의 가격이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송유관의 가격은 작년부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관련한 수입 커터제 이슈가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미국 철강 사업 보호를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 팔 수 있는 한도를 정해두는 커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터의 대부분은 유전관과 송유관에 배정되어 있고 유전관의 업체별 배정 상황을 살펴보면 세아제강과 넥스틸이 가장 많은 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뒤로 현대제철과 휴스틸이 배정을 받았고 상위 4개 업체가 대부분의 쿼터를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에는 규제에 따라 수출 물량이 감소하거나 혹은 반덤핑 의혹으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은 매우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제철소 중 하나인 현대제철의 퍼는 4.99밖에 되지 않고 DSR 제강은 2.40, KG ETS는 1보다도 낮은 0.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은 포스코로부터 열연 코일을 매입하여 유전간, 송유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유전간, 송유관 가격이 그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2021년, 2022년 그리고 현재까지 강관 제작업체들의 수익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 규제 등으로 수출할 수 있는 데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올해부터 유전간, 송유관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역대급 수익에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철강업체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은 8월 9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8월 10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8월 10일 청약을 시작하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발표되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살펴보시고 넥스틸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비교하셔서 청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틸의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8시 전에도 청약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넥스틸의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인 점은 큰 단점입니다. 스마트 레이더와 청약 일정은 겹치지만 상장 일정은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넥스틸은 8월 21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1,500원에서 12,500원이었습니다. 확정된 공모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11,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 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모두 700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23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보다 경쟁률이 낮기에 지난번 알려드렸던 내용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6일 공모 시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시 실제로 그 돈을 납입할 수 있는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 당시 순자산 1억밖에 되지 않는 기관 투자자가 더 많이 받기 위해 9조 5천억이나 참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을 주관하는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들의 실제로 돈을 낼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7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넥스틸은 6월 30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했기에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 청약들과 비교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넥스틸의 203.56대 1은 나라셀라 VC보다 조금 더 많고 대명에너지, 저스템, 파로스 아이바이오, 파두보다 낮은 수요 예측 경쟁률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하단 미만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6.45%밖에 되지 않고 상단은 30.95%, 중간은 0.29%, 하단이 26.36%, 하단 미만이 제일 많은 35.96%입니다. 하단도 상당히 많고 하단 미만이 제일 많기에 넥스틸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으로 결정된 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참여 건수 기준이 아닌 신청 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단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이어서 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합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서 의무보유 합약을 신청한 기간은 단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수 기준 0.43%, 수량 기준으로 0.6%입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합약을 신청한 기간 3곳 중 2곳은 매우 적은 수량을 신청하였습니다. 제대로 의무보유 합약을 신청한 기간은 단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넥스틸의 의무보유 합약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합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JI테크, 오픈롤보다 조금 더 많고 비플라이 소프트, 나래 나노텍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평균 10.3%보다 매우 낮기에 의무보유 합약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넥스틸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경쟁률과 의무보유 합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넥스틸은 경쟁률도 높지 않고 의무보유 합약도 거의 없습니다. 넥스틸과 비슷한 의무보유 합약을 기록했던 종목들은 상장일 다수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의 2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만 161억 원입니다. 넥스틸의 우리사주조합에 이렇게 많이 배정된 이유는 넥스틸이 코스닥이 아닌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 상장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항을 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의 20%를 배정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법에서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길 강제하고 있기에 이번 넥스틸도 20%를 배정한 것입니다. 넥스틸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를 직원수로 나누면 1인당 약 4,805만 원이 됩니다. 넥스틸 직원분들의 평균 연봉이 5,054만 원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규모가 배정되었던 파두의 경우 24.64%의 우리사주조합 실권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넥스틸의 우리사주조합은 실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사실이 알려지면 이는 상장일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에는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01억 원 규모입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한다면 해당 물량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기에 생각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넥스틸에 배정된 균등 배정 주기수는 87만 5천 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는 30만 명 이상이지만 하나증권은 완전 메이저 증권사는 아닙니다. 이전 이노시뮬레이션의 청약자를 살펴보면 16만 8,788명입니다. 그때보다 공모주 청약 열기가 조금 줄어든다고 감안하면 균등 배정으로도 7주 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은 하나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그룹의 경우 8만 5천 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8만 5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4억 8,875만 원입니다. 공모 규모가 작지 않기에 일반 그룹의 청약 한도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30주이고 30주의 청약 증거금은 17만 2,500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의 공모가 11,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2,990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125만 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6.3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788억 원입니다. 이번 수요 측에서 의무보유 하격 신청이 많지 않기에 상장일 유통 물량은 크게 줄어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8.26%, 일반 청약자가 25.54%, 기관 투자자가 56.20%입니다. 기존 주주가 18.26%로 최근 상장 기업 중 기존 주주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도 아주 크지 않은 144억 원 정도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넥스틸 홀딩스로 되어 있습니다. 넥스틸 홀딩스라고 해서 넥스틸의 지주회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넥스틸 홀딩스는 원익 아주 턴어라운드 1호 3호 투자 합자회사가 출자한 투자 목적 특수회사입니다. 넥스틸의 임원을 살펴보면 원익 투자 파트너스 주식회사 아주 아이비 투자 회사에 겸직 임원이 있습니다. 원익 아주 턴어라운드 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는 원익 투자 파트너스 아주 아이비 투자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지만 2025년 4월 1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분간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 거부 사채는 없습니다. 넥스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TMC, 이지트로닉스보다 조금 더 많고 HPS, 넥스트칩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CG트로닉스, 버넥트, 파로스 아이바이오, 알맥보다 조금 더 많고 ALT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넥스틸의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47.86%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에 공모를 통해 모집되는 금액이 805억 원이지만 수수료와 구주 매출로 기존 주주가 가져가는 금액을 제외하면 전체 공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409억 9천만 원만 회사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량의 구주 매출은 매우 안 좋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을 한 대상을 살펴보면 아까 살펴봤던 넥스틸 홀딩스입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넥스트 홀딩스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상당 부분 매각을 합니다. 대규모 구주 매출이 있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최대 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기에 그나마 덜 나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은 유정관, 송유관을 제작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수익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고평가 회사들만 보다가 저평가 회사를 만나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 저평가라 믿기지 않는 상황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이 절정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유정관, 송유관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에 다시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올리지도 못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대부분이 공모주주이지만 규모가 큽니다. 기존 주주는 이미 구주 매출을 통해 지분을 상당히 정리한 넥스트 홀딩스이기에 상장일 매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주주를 제외해도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큰 편입니다. 넥스틸은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이지만 업종이 매력적이지 않고 최근 분위기가 좋진 않기에 무조건 권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이 큰 점이 제일 큰 부담입니다.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함에 따라 넥스틸은 공모가 11,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46,000원, 하한가 60%는 6,900원입니다. 차약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